자, 3주차 데이터 과학 수행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 이 데이터 과학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이 뭘까?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과학이 뭘까? 자,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 어떤 분야에 사용될까? 예,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과학이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1960년대에 나왔는데 당연히 미국이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인데 이게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나왔는데 여기 새로운 직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지원하는 하나의 직업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일단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통찰력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이제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이제 통계 방법론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학문은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느 분야에 사용될까? 어느 분야에 사용되냐면, 이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사용되냐면, 뭐,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집 분석해서 사용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의 수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시청하는 거를 유튜브는 그거를 모아요. 내가 영상하는 시청한 거를 기록으로서 모아놓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그 기존에 봤던 그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취향 분석 또는 영상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데이터 과학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집과 과학이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과학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말 그대로 이제 떡상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성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 이제 떡상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떠한 사실, 그 다음에 현상을 알아내는 학문이 데이터 과학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절차,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시스템. 여기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해요.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분야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었잖아요. 데이터에서 정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지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과학의 단계, 그다음에 절차, 이 순서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 문제의 인식을 시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변환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결과를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단계, 7개의 단계잖아요. 절차. 요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문제 인식 단계죠. 자, 문제 인식 단계인데,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뭐다? 출발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하는 목적을 정하는 단계예요. 예, 목적을 정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작정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왜 모았어? 물어보면은,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했어요. 결국은 안 써요. 결국은 안 쓰는데, 무작정 데이터부터 모으는 거는 일단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한 문제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도구, 여기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할 건지, 그 데이터 과학의 방향을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뭐.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인데,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목적에 알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거냐,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해지고, 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데이터 다듬기예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살펴봐요. 혹시 삑사리 값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분석에 알맞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죠.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정 또는 삭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삑사리값, 누락된 값, 입력 안 된 거, 그 다음에 불일치, 그 다음에 오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요소 이런 걸 이제 다 쳐내는 거예요.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 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예, 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70에서 80%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서 다 어, 소모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의 변환이에요. 데이터의 변환인데, 자, 데이터의 변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바꾼다는 거죠. 데이터를 어떤 형식이나 구조에서 다른 형식으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형 데이터로 바꾼다는 거죠. 예. 자, 정형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뭐예요? 숫자. 숫자로 만들어진 것이 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정형 데이터를 숫자로 만들면 어떤 걸 할 수 있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쓴 게 뭐 있어요? 평균, 그다음에 합계, 비율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정형 데이터가 숫자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죠. 그럼 비정형 데이터는 그렇지. 숫자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비정형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림, 영상, 문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분석.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데 자, 일단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한다? 데이터 간의 관계파,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여기에는
분석에다 거기다 이제 결과까지 다 넣어버렸네요. 예, 다 넣은 거고 여기는 이제 문제 해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인식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좀 잘 알고 있어야 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공공 데이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셋,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데이터셋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예, 데이터셋. 자, 데이터셋은 데이터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예, 수집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이, 예,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개인이 수집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엄청난 시간, 노력,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돼서 예, 어떤 플랫폼에서 예, 데이터셋을 무료로 공개하기도 해요. 예, 자, 그렇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공공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다? 그렇죠. 공공 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공공 데이터는 예, 공공기관에서 생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득, 또 얻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예, 전자정보가 예, 공공 데이터예요. 누가 한다?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이거 왜 할까요? 이 법률에 기반해서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예,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정보 이것이 예, 공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냥 예, 총칭을 해서 공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2022년도 기준이에요. 예, 987개의 기관에서 예, 뭐 교육이나 국토관리, 환경기상, 농축수산, 보건의료 그래서 16개의 분야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어디서 할까? 예,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서 예,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합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공모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모전에서 어떤 그 데이터 분석들을 해요. 그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뭐 잠깐 뭐 이런 형태로 보면은 네, 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네, 요거 있네. 예, 요거 데이터 파일 구조 예,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과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CSV라고 하는 그런 파일의 형태가 있죠. 예, 이름이 이제 콤마 separated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콤마가 쉼표잖아요. 그래서 쉼표를 사용을 해서 값을 구분하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콤마 separated value. 그래서 콤마 값을 이용해서 값을 구분하는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다. 네. 자, 열은 콤마로 하고 행은 줄바꿈으로 구분하는 표 형태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유는 예, 저장 용량이 작아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엑셀 파일과 그다음에 뭐 그 CSV 파일의 용량을 한번 비교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각 행은 뭐예요? 로우라고 하죠. 각 행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이에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은 뭐가 되는 거죠? 예, 관찰 대상으로부터 측정한 특성. 예. 자, 여기 데이터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조를 결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성별, 나이, 그다음에 단과대, 학년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데이터 구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헤더. 헤더가 뭐냐면은 예, 중요한 게 여기 열의 이름이에요. 예, 열의 이름을 지정하는 행위예요. 예, 열의 이름을 지정하는 행위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뭔가를 한번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을 이용해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번호. 음, 여기 번호. 이렇게 되고 예, 좀 시간이 좀 급해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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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단과대, 단과대. 예,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자꾸 오타가 나오네요. 단과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학년. 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1번부터 예,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당겨주면은 잘 안 되네요. 컨트롤 키 당겨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성별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여기는 1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2가 나오겠죠. 자, 단과대는 1이라는 단과대가 있고 2라는 단과대가 있고 3이라는 단과대가 있고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음. 단과대는 뭐 1번은 공과대, 2번은 인사대, 3번은 보건계열 대학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는 1학년, 여기는 2학년, 여기는 3학년, 여기는 4학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학년이 이제 위로 많게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자, 위치는 어디다 놓을 거냐면은, 바탕화면에 넣을게요. 여기 이제 바탕화면, 바탕화면이 어디 있나, 갑자기 안 보이네. 예, 내 PC. 예, 여기에, 여기 있네요. 바탕화면. 여기다가, 학년, 음, 설문조사, 음, 예, 대전대, 음, 대전대, 그다음에 설문, 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예, 저장됐죠.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 자, 윈도우 탐색기를 또 한번 볼게요.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음,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 없어졌네? 예. 아, 여기 있네요. 대전대 설문조사. 자,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엑셀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CSV를 저장해 볼게요. 자, CSV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찾아보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의 유형을, 예, 파일의 형식을 클릭을 하면 여기 CSV가 있다고요. 여기 쉼표로 분리.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예,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얘 눌러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자, CSV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어, 조금, 여기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자, 뭐 이제 엑셀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엑셀로 보고 싶어서 이걸 한 건 아니거든. 자, 그럼 뭘로 할 거냐면은,
메모장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메모장, 어, 그 전에 그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 안에 메모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바탕화면에 있는 애를 메모장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자, 여기에서 CSV로 돼 있는 애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메모장에다 놔볼게요. 그랬더니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 메모장으로 놨더니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엑셀로 봤던 자,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엑셀은 이렇게 칸칸 셀 단위로 들어가지만은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맨 밑줄을 보면은 번호, 성별, 단과대, 학년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예요? 헤더예요. 예, 이거는 지금 여기 만들어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칸은 번호고, 두 번째 칸은 성별이고, 세 번째 칸은 단과대고, 네 번째 칸은 학년이다라는 헤더. 예, 이거는 이제 뭐예요? 예, 열의 이름, 각 열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은 어떻게 돼요? 열의 값들은 예,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은 어떻게 돼요? 엔터키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열은 어떻게 콤마 여기 콤마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열은 콤마 값으로 구분이 되고 행은 엔터키 즉 줄바꿈을 이용해서 예,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가? 얘가. 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어, 저장 용량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 줄 한 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걸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레코드, 데이터 레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SV에 관련된 내용을 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좀 더 또 다른 얘기 또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 요거 봅시다. 네,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는 뭐가 된다? 예, 테이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테이블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표예요, 표. 표인데 예, 행과 열로 구성된 표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봤던 이런 거. 예, 이게 예, 행과 열로 된 표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는 테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제품의 사양 비교, 주간의 날씨, 뭐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열은 뭐다? 예, 데이터에 포함된 속성. 여기서 아까 속성은 여기서 뭐가 있었죠? 이런 거요. 번호, 성별, 단과대, 학년. 이거는 뭐예요? 이 칸에, 이 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의미를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예,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행은 어떻게 돼요? 속성을 갖게 되는 개별 항목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표현하면은 이만큼은 요거 1번 학생의 데이터고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2번 학생의 데이터가 되고 요만큼은 3번 학생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항목, 관찰 대상. 아까 봤던 그 부분에서는 학생이 되는 거죠. 학생들의 다양한 속성을 요약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빅데이터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는 행과 열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행이 100만 명.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모평을 한다고 모평이나 모의평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모평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만 명 학생의 모평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행과 열이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예,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